안녕하세요. 사연부자입니다. 오늘도 방문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사연 들어가기에 앞서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시는 분들 복 많이 받으시고 대박 나시고 부자 되세요.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배달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한 남자입니다. 저에게 정말 힘든 일이 일어나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어요. 저는 간판 만드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살고 있어요. 일을 하며 알게 된 여자와 함께 연애를 하다 결혼에 성공하게 되었고 그 여자가 지금의 아내랍니다. 아내와 함께 사는 하루하루는 정말 황홀하고 행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평생을 가족 없이 외롭게 살아온 저로서는 가족이 생겼다는 기쁨이 정말 크게 와닿았어요. 간판 일을 하면 굶어 죽을 일은 없었기에 저와 아내는 아이 3명을 낳기로 자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둘째를 낳아 4가족이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첫째가 7살이 되었을 때 애가 너무 쉽게 숨이 차고 코피가 한 번 나면 몇 시간이 넘도록 안 멈추거나 살짝만 부딪혀도 온몸에 멍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엄마, 나 너무 힘들어. 그리고 팔이랑 다리가 너무너무 아파. 엄마 하면서 통증을 호소한 겁니다. 동네 병원 3군데를 돌아다녔는데 마지막 병원에서 증상이 심상치 않다며 대학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받으라는 소견서를 써주었습니다. 그렇게 대학병원에 가서 각종 검사를 받은 결과 정말 충격적인 판정이 내려졌어요. 우리 첫째가 급성 림프구성에 걸렸다는 겁니다. 우리 애가 백혈병이었던 거예요. 순식간에 집안의 분위기는 박살이 나버렸어요. 갑작스러운 아이의 병에 애엄마는 놀라 쓰러지고 저는 손발이 덜덜 떨려 무엇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겨우 마음을 추스리고 아이를 병원에 입원시키고 본격적인 간병이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저와 함께 간판 가게를 하던 동업자가 제 뒤통수를 치고 돈을 들고 나른 겁니다. 하루아침에 가게고 뭐고 다 날라간 거였어요. 허망하고 또 너무 허무했습니다. 왜 하필 이렇게 힘들 때 나한테 이런 시련이 오는 걸까 생각했어요. 아이가 아픈데 돈 나을 구멍은 없으니 안달이 났습니다. 결국 저는 간판을 모두 반강제로 접고 지방 곳곳 전국으로 돌아다니며 공사일에 현장 일을 하며 돈을 벌게 되었어요. 버는 족족 와이프한테 돈을 보내줬고 그렇게 애 병원비로 쓰게 됐죠. 처음 1년은 아내와 함께 의기투합하며 그래도 긍정적으로 이겨냈어요. 그런데 1년, 2년 아이의 투병 생활이 길어지니 저희 부부 사이도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일하다 생긴 부상으로 인해서 2주를 쉬게 되자 원래 보내주는 돈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을 아내에게 보내주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아내는 이번 달 왜 이거밖에 안 보냈어? 애 병원비는 어떡하라고. 이 돈이면 병원비 대고 나랑 둘째는 굶으라는 거야? 다리가 아프면 손이라도 써서 돈을 벌어와야 될 거 아냐. 진짜. 앞에 입원한 10살짜리 애 아빠는 얼마나 금전적으로 넉넉한지. 애 엄마가 간호하면서 돈 걱정을 하나도 안 하더라. 애 간호하면서 몸에 좋다는 거 다 해주고. 그걸 보면 내가 아주 비참해 죽겠어. 비교가 된다고 여부랑. 지겨워. 이렇게 사는 것도 비교가 된다고 여부랑. 지겨워.
하면서 바락바락 화를 냈습니다. 와이프의 심정을 100% 이해할 수 있었지만 저도 예민해질 대로 예민해진지라 화가 나더라고요. 왜 남의 애 아빠랑 나를 비교해? 내가 돈 안 벌고 싶어서 안 버는 줄 알아? 나도 죽겠어. 나도 죽겠다고. 라고 이야기하다가 아내와 엄청 싸우게 되었습니다. 쌓이고 쌓인 것들이 폭발하게 된 것이었죠. 그때부터 저와 아내는 정말 살얼음판 같은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혼 직전까지 갔지만 아픈 애를 위해서 꼭 참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 어린 나이에 백혈병과 함께 싸우고 있는 아이를 보면 내가 지금 겪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젤리를 너무나 좋아하는 애인데 아파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엉엉 우는 아이를 보면 내 마음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환자의 80%는 항암 치료로 완치가 된다고 하니까 조금만 더 버텨보자 하고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항암제에 대한 치료 반응이 좋은 결과를 내지 못했고 결국엔 미루고 미뤄왔던 조혈모 세포 이식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치료에 대한 부작용으로 머리털이 다 빠지고 신체적 변화가 일어나더니 점점 힘들어하고 지치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러다 저에게도 큰일이 터지게 된 겁니다. 건설 현장 일을 하다 몸 근육에 무리가 왔고 배달 일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빗길에 배달을 하러 나갔는데 음주운전으로 역주행하는 차가 제 앞으로 돌진했고 저는 바퀴를 돌리려는 그 순간 차에 치여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사고가 난 2주 뒤였어요. 다리뼈가 으스러졌고 갈비뼈가 부러지면서 장기들이 크게 망가져서 정말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제가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아이 병원 치료비를 낼 수 없는 상황이었고 눈앞이 까마득한 상태였습니다. 병원에 누워있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몸도 못 움직이는데 제 자신을 보니 한심하고 계속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나 빨리 일하러 가야 돼요. 이렇게 누워있으면 안 된다고. 이거 링거랑 다 뽑아요 빨리 하면서 흐느껴 울고 소리쳤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달려와서 저를 진정시켰고 아내는 옆에서 하염없이 울기만 했어요. 그렇게 저는 꼬박 8개월간 입원해서 꼼짝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정신은 말짱한데 몸은 못 움직이니 정말 고문이 따로 없더라고요. 그렇게 생활하니 정신도 이상해져서 우울증이 걸리고 피폐해져 갔습니다. 애엄마는 백혈병에 걸린 아이를 돌본다고 정신없었고 저 혼자서 온전히 이 힘겨운 상황을 이겨낼 수밖에 없었어요. 누워있을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병원비가 생각나서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결국엔 전 반년이 넘는 시간 동안 병원에서 입원해 치료를 받고 겨우 퇴원할 수 있게 되었어요. 다행히 그 사이에 아이의 백혈병 차도가 좋아졌고 치료가 종료되어 퇴원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다행이었습니다. 퇴원하고 6개월 정도는 면역력이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할 수 없었기에 예방 항생제를 처방받으며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퇴원은 했지만 교통사고 후유증이 심해서 당장 일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와이프가 그렇게 일터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와이프는 예전에 일하던 한의원에서 침 빼고 소독해주는 일을 다시 하게 되었고, 저는 집에 있는 아이들을 케어하게 되었어요. 퇴원한 저와 아이의 남아있는 병원비가 걱정돼서 와이프한테 물어보았습니다. 여보, 지금 애랑 내 이름 앞으로 되어 있는 미납 병원비 얼마 정도 돼? 몇 천 될 텐데. 내가 일을 안 하니까. 라고 하자 아내는 갑자기 얼굴이 붉어지면서 말하기를 머뭇거리는 겁니다. 이 여자가 왜 병원비 묻는 말에 당황을 하지? 하고 있던 중 아내가 병원비 해결됐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당신은 몸 관리나 잘해. 나 일 나가면 애들 밥이나 잘 챙겨주고 라는 겁니다. 수천만 원 병원비를 해결했다니 그게 무슨 소린가 싶어서 아니 당신이 돈이 어딨다고 그 병원비를 다 냈어? 나한테 말도 없이 그 큰 돈이 어디서 났는데? 라고 하니 아내는 당신은 알 거 없어. 그냥 친정에서 돈 좀 줘서 그걸로 갚은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장모님도 사정이 여의치 않은 걸로 아는데 어디서 돈이 나셨대? 이상하네 싶었지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아이의 병이 치료되었고 저 또한 퇴원을 했지만 그간 몇 년간 멀어진 저희 부부 사이는 똑같이 냉랭했어요. 아내와 저는 아이 이야기 빼고는 말을 섞지도 않았고 그저 무늬만 부부이고 남보다 못한 사이처럼 살았습니다. 저는 사고 후유증으로 다리 한쪽이랑 팔이 굽어지지가 않아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라 집에 있었는데 도저히 가만히 못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내 몰래 배달일을 잡아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배달을 하다가 사고가 난 거였기에 아내는 제가 다시 배달일을 하는 걸 알면 노발대발을 할 게 뻔했기에 꽁꽁 숨겼어요. 저는 겨우겨우 옆 동네에 있는 중국집 배달원으로 취업을 해서 200만 원 돈 남짓한 돈을 받으며 일을 시작했습니다. 멀지 않은 동네였지만 제가 사는 동네와는 차원이 다른 곳이었어요. 저희 가족이 살고 있는 곳은 판자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동네가 열악했고 소위 말하는 질이 안 좋은 동네였고 제가 일하는 중국집이 있는 곳은 단독주택도 많았고 소위 브랜드 아파트도 많아서 아주 잘 사는 동네였습니다. 배달하면서 처음으로 부잣집 동네에 배달도 가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현타라고 해야 되나요? 나는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데 누구는 보모 쓰면서 아이까지 키우고 돈 잘 벌어와서 와이프 쉬게 해주고 하는 게 참 씁쓸했습니다. 그렇게 몰래 배달일을 하던 중 항상 똑같은 집에서 같은 시간만 되면 배달을 하는 곳이 있었어요. 단독주택 비슷한 곳이었는데 점심시간만 되면 매일 같은 메뉴 유니짜장 2개, 찹쌀탕수육 1개 이렇게 시켰기 때문에 궁금증이 좀 생겼습니다. 아니, 저 집에 사는 할아버지는 뭐 하는 분이길래 매일 같은 메뉴만 시키냐? 아휴, 질리지도 않나? 참, 하며 생각했어요. 그렇게 매일매일 그 할아버지 저택으로 배달을 가는데 하루는 그 할아버지 집 앞에 쓰레기 봉투가 나와 있는데 터진 봉투에 아내가 입는 속옷과 똑같은 것이 있는 겁니다. 순간 흠칫했어요. 약간 기분이 쎄했습니다. 그냥 무시하고
배달을 가서 이제 짜장면이랑 음식을 내놓는데 앞에 밥묶음한 여자가 몸에 수건을 두르고 방으로 휙 하고 들어가는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그 여자의 머리 스타일이 제 와이프랑 너무나 똑같았어요. 순간 와이프인 줄 알고 깜짝 놀랄 정도였어요. 제가 연애 때 선물한 나비 모양 집게로 매일 밥묶음을 했는데 그 할아버지 때가 하나 있던 여자의 머리에 꽂혀있던 집게도 나비 모양이었기 때문입니다. 찰나였지만 찝찝한 마음은 지울 순 없었어요. 저는 가게에 와서 싱숭생숭한 마음에 한동안 계속 멍을 때렸습니다. 그런데 같이 일하는 배달 동료가 와서 어이, 왜 그렇게 풀이 죽어 있어? 뭔 생각을 하길래? 그렇게 표정이 심각한 거야? 무슨 일이라도 있어? 왜? 누가 무시해? 아휴, 우리 일이 다 그렇지. 이런 좋은 동네에서 배달하는 사람들 무시하는 게 한두 번이겠어? 툭툭 털고 잊어버려. 라고 하길래 저는 그게 아니라 맨날 같은 시간에 전화해서 똑같은 메뉴 시키시는 할아버지, 그분 집에 갔는데 느낌이 좀 이상하더라고. 아, 그 노인네? 그 노인 예전에 한의원 크게 운영해서 돈 엄청 벌었잖아. 글도 쓰고 왕년에 유명했대. 그런데 자식들한테 재산 증여하고 하니까 자식들 홀라단 돈만 받고 미국으로 이민 가고 그래서 사이가 엄청 안 좋아져서 연을 끊었디야. 마누라는 일찍 죽고 남은 건 건물이랑 돈뿐이었는데 농내장이 와서 눈이 안 보이게 됐대. 그런데 그 양반이 젊은 아가씨한테 작을 죽을 때까지 옆에서 보필해주면 평생 먹고 살 걱정 안 하게 해주겠다고 그랬나 봐. 집안일 해주는 사람도 따로 있는데 뭐 그 노인네 잘 잡은 거지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들으니 뭔가 기분이 더 이상하더라고요. 그렇게 찝찝한 마음을 숨기고 다음 날도 여느 때와 같이 그 노인집에 짜장면을 배달하러 갔어요. 짜장면을 받으러 나온 집안일 해주는 아줌마에게 음식을 전해주는데 신발장에 있는 아내가 신는 신발이 놓여 있었고 안쪽에서 아내와 정말 똑같은 목소리에 신음소리가 흘러나온 겁니다. 순간 몸이 얼어붙었어요. 이게 뭐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집 안쪽에서 잠깐만 나 물 좀 마시고 올게 라는 소리가 들리며 이불을 뒤집어 쓴 여자가 제 눈앞에서 지나가는데 저는 이성을 잃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안일 하는 아줌마는 아저씨 뭐 하는 짓이에요? 짜장면 배달 와서 왜 남의 집에 끼고 들어와? 하는 소리와 함께 저를 붙잡았지만 저는 뿌리치고 안에 있던 여자의 어깨를 잡고 확 하고 돌렸어요. 네, 맞았습니다. 노인과 한 몸이 되어 그 짓을 하고 있던 여자는 제 아내였어요. 순간 말도 안 나오고 뭐라고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아내는 저를 보고 깜짝 놀라서 여보 왜 여기 있어? 왜? 하면서 소리를 질렀고 녹내장 걸린 노인은 무슨 일이야? 하면서 엉거주춤 벽을 기어 제가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저는 그냥 아내의 머리채를 잡고 밖으로 질질 끌어냈어요. 왜 당신이 여기 있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하는 말에 아내는 잠깐만 내가 다 설명할게 여보. 제발 하며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옆에서는 그 노인과 집관리 아줌마가 누구냐고 경찰 불러와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며
저를 끌어내려고 하길래 아내는 제 남편이에요 하면서 그 사람들을 제지했고요. 그리고 나서 아내가 꺼낸 이야기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고 아이와 제 병원비를 감당하기 힘들었던 아내는 본래 일했던 한의원에 들어가서 침 빼고 소독하는 일을 하며 돈을 벌고 있었대요. 그곳에서 녹내장 그 노인이 아내에게 접근해 돈과 함께 은밀한 제안을 했고 당장 생기가 막막한 아내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던 거였어요. 그렇게 해서 번 돈으로 저와 아이의 병원비를 갚았던 거였죠. 너무나 충격적이고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나랑 애 병원비 때문에 아내가 그렇게 몸을 노인에게 주다니 혼란스럽고 힘들었어요. 아내는 엉엉 울며 자기가 미안하다고 당장 눈앞에 놓여있는 빚더미가 두렵고 막막해서 선택한 일을 쉽게 놓을 수 없었다고 평생 사죄하며 살겠다고 그렇게 무릎을 꿇는데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쉽게 용서할 수도 없었기에 저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그냥 바락바락 화를 내며 온갖 욕을 퍼부었어요. 거의 반쯤 눈이 돌아가 그 노인네를 냅다 패고 당신이 뭔데 가정 있는 여자에게 접근하냐고 욕을 해댔고 그 집 관리하는 아줌마에게는 당신이 이러고도 사람이냐고 이딴 더러운 짓을 하는 거 알면서도 가만히 눈 감아 있었냐며 불똥을 튀었네요. 그리고 결국 저는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내에게 말했죠. 돈 없어도 아이들이랑 주말이 되면 옹기종기 모여 떡볶이 만들며 먹고 종이랑 실로 연 만들어 날리던 시절로 우리는 다시는 돌아갈 수가 없어. 당신은 정말 더럽고 나와 애들을 버리고 그 노인에게 갔겠지. 하지만 당신은 노인과 그 짓을 해서 번 돈으로 나와 애들 병원비를 댔잖아. 나 당신 마음 이해 못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아무리 빚이 많더라도 우리는 10년, 20년을 걸쳐서라도 떳떳한 방식으로라도 돈을 갚아야 됐어. 이건 정말 아니야. 내가 어떻게든 당신한테 내 병원비로 나간 돈 갚을 거야. 그리고 당신은 이 일 청산해. 애엄마로 떳떳하게 살고 싶다면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알아서 안 될 비밀을 알게 돼서 당신과 나의 연이 여기서 끝나지만 나는 애들 아빠로서 해야 될 역할 한 거니까 당신도 좀 협조를 해. 당신은 밉지만 능력 없는 남편 만나서 이 지경까지 오게 만든 내 잘못도 있으니까 더 이상 잘잘못은 따지진 않을게. 이렇게 당신이랑 끝이 나네. 라는 말과 함께 저와 와이프의 연은 끝났습니다. 이혼으로 법적으로 완전히 남남이 되었어요. 다 덮고 같이 살까? 또 생각해봤지만 도저히 와이프 얼굴 볼 때마다 제 자신이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런지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현실을 받아들이고 애들 키우기 위해서 돈을 버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돈이 뭐길래 사람을 이 지경까지 비참하게 만드는지 참 착잡합니다. 다 잊고 사려고 했지만 문득 떠오르는 순간땜에 힘들어서 술 한잔 이렇게 기울이다가 속마음을 털어놓을 겸 해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나 때문에 고생했던 아내인데 이렇게 떠나보내는 게 맞는지도 싶고 이혼은 했지만 다시 아내가 생각나고 그립네요. 다시 찾아가 볼까도 싶은데